63세 은퇴 1년 차입니다. 요즘 뭐 하냐고요? 솔직히 그냥 논다고 말합니다. 듣는 사람마다 반응이 갈려요. 좋겠다는 부러움 반, 그 나이에 놀면 뭐 하냐는 걱정 반. 저요? 솔직히 별 생각 없이 시작했는데 이제야 알겠어요. 이게 제 나름의 선택이었단 걸. 아무나 놀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런 이야기 공감되시나요? 은퇴라는 단어에는 참 다양한 감정이 담겨 있죠. 해방감, 불안, 허무, 설렘. 그 중에서도 그냥 놀자는 결심은 단순하지만 결코 가벼운 게 아니에요. 오늘은 63세, 은퇴 1년 차 남자가 쓴 일기처럼 왜 나는 그냥 노는 삶을 선택했는가를 함께 풀어보고 싶습니다. 은퇴 준비 이야기 같지만 사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하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사실 저는 직장 생활을 37년 정도 했습니다. 50대 중반쯤부터 생각했어요.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게 뭘까? 근데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열심히 살아야 한다는 강박 때문에 좋아하는 것이 뭔지 잊고 살았으니까요. 결국 딱히 원대한 계획도 없이 은퇴를 맞이했습니다. 그냥 좀 쉬자, 이게 솔직한 은퇴 계획이었어요. 처음 몇 달은 해방감이 좋았습니다. 매일 늦잠, 산책, TV 친구 만나서 소주 한 잔. 그런데 금세 이상해졌어요. 허무하더라고요. 사람들은 놀라고 하면 신나게 노는 줄 아는데 막상 매일이 휴일이면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내가 이렇게 쓸모없는 사람인가? 자책도 했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여기서 멈추거나 무너지기도 해요. 그런데 저는 조금 달리 가보기로 했습니다. 아, 이 시간을 그냥 즐겨보자. 돈 많이 쓰면서 화려하게가 아니라 진짜 아무것도 안 하는 것까지 허락하기로요.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뭐 할지 고민하지 않고 시간표 없이 살기. 하루 종일 책만 읽어도 되고 동네 마실 나가도 되고 가끔은 아무것도 안 하고 멍 때려도 되는 삶. 왜 그렇게 결심했냐고요? 저는 제 삶을 효율이나 생산성으로 재는 걸 그만두고 싶었어요. 그게 60 넘은 내 나이에 주는 선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첫 번째 사례는 저와 동년배인 선배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60세에 은퇴하시자마자 컨설팅 알바를 시작했어요. 집에서도 부인이랑 계속 부딪혔대요. 왜냐면 집에서 노는 걸 죄책감으로 느껴서 계속 바쁘게 살려고 한 거죠. 결국 건강이 나빠졌어요. 잠도 못 자고 위염도 심해지고 병원에서 스트레스 관리하라고 했답니다. 그제야 깨달았대요. 아, 은퇴했다고 해서 꼭 바쁘게 살 필요는 없구나. 지금은 일주일에 한두 번만 일하고 나머지는 동네 사람들과 바둑 두고 산책하면서 삽니다. 표정이 정말 편해졌어요. 두 번째 사례는 반대예요. 제 친구는 은퇴 후 놀면 안 된다는 생각이 너무 강했습니다.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나서 운동, 재테크 공부, 자격증 준비. 6개월쯤 지나더니 번아웃이 왔어요. 아무리 준비해도 불안은 사라지지 않았다고 해요. 결국 그는 이 나이에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자괴감이 들어서 상담을 받았어요. 거기서 중요한 조언을 들었다네요. 은퇴 후에도 당신은 여전히 당신이에요. 못 놀던 사람이 갑자기 잘 노는 것도, 못 쉬던 사람이 갑자기 잘 쉬는 것도 쉽지 않아요. 천천히 배우세요. 그래서 요즘은 오전만 규칙적으로 보내고 오후는 일부러 빈둥빈둥 보내는 연습을 한다더라고요. 참 인간적이죠? 세 번째 사례는 조금 극단적이지만 중요한 이야기예요. 제가 아는 한 분은 정말 철저히 은퇴 준비를 했어요. 돈도 넉넉히 모아두고 여행 계획도 잔뜩. 그런데 막상 은퇴하고 나서 갑자기 건강이 나빠졌습니다. 무릎이 안 좋아서 여행이고 뭐고 다 취소. 이럴 거면 뭐하러 준비했나며 우울증까지 왔어요. 결국 그는 심리 상담을 받고 새로운 계획을 세웠어요.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소박하게 즐기자. 지금은 집 근처 도서관, 공원 산책, 손주랑 놀기. 준비는 중요하지만 결국은 지금 가능한 삶을 받아들이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걸 몸으로 배운 거죠. 이 세 가지 이야기가 다르면서도 닮은 점이 뭔지 아시겠어요? 결국 은퇴라는 건 이제 뭐 할까가 아니라 이제 어떻게 살까를 다시 배우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 계획, 바쁨으로 그 공허를 덮으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내 마음이 편한가예요. 저는 은퇴 1년 차에 이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놀기로 했어요. 사실 놀기도 연습이 필요합니다. 저도 아직 완벽하지 않아요. 가끔은 죄책감이 올라오고 허무함이 몰려옵니다. 하지만 그걸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려고 해요. 아, 지금 이 나이에 이런 감정 느끼는 것도 나쁘지 않네. 그렇게 살려고 합니다. 전문가들도 말합니다. 은퇴 준비는 돈 준비만이 아니라 정신적 훈련도 필요하다고요. 특히 한국처럼 일로 자존감을 쌓던 사람들이 갑자기 쉴 때 무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은퇴 후에 노는 삶은 단순한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을 돌보고 나를 다시 알아가고 내가 진짜 좋아하는 걸 천천히 찾는 시간이에요. 여유가 허락되면 더 좋고 돈이 부족해도 크게 상관없어요. 마음이 준비되지 않으면 돈이 아무리 있어도 힘들어지니까요. 혹시 지금 이 글을 읽으시는 분 중에 곧 은퇴를 앞둔 분이 계신다면 너무 멀리 내다보려고 하지 마세요. 일단 내가 정말 원하는 게 뭘까 솔직히 들여다보세요. 그리고 준비하세요. 경제적인 부분도 물론 중요하지만 내 마음을 다독이는 계획이 더 중요합니다. 놀아도 된다고 스스로에게 허락해주는 것. 그게 아마 은퇴 후 가장 필요한 준비 아닐까요? 저는 오늘도 그냥 놉니다. 하지만 그냥 노는 게 아닙니다. 그동안 못해본 나로 살기 위해 하루하루 연습하며 놉니다. 여러분도 언젠가 꼭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63세 은퇴 1년 차 일기는 그렇게 계속 이어질 거예요. 계속 놀아도 되나요? 은퇴 1년 차에 가장 많이 듣는 질문 중 하나입니다. 사실 그냥 논다는 건 결코 무계획이 아닙니다. 오늘은 전문가의 시각으로 은퇴 후 여유롭게 쉬는 삶을 준비하고 유지하기 위한 실제적인 방법을 조금 더 깊이 이야기해 볼게요. 어렵지 않게 하지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말씀드릴게요. 먼저 꼭 짚어야 할 건 경제적 마지노선입니다. 논다는 건 돈이 전혀 안 드는 게 아니거든요. 실제로 통계청의 가계 동향 조사 2024년 기준을 보면 60대 1인 가구 평균 생활비가 150만 180만 원 정도 됩니다. 부부라면 평균 250만 300만 원 수준이고요. 지역이나 생활 수준 따라 차이는 커요. 그래서 전문가들이 권하는 최소 생계 비여유비 개념을 꼭 가져가세요. 최소 생계비는 주거비, 식비, 공과금, 보험료 같은 고정비예요. 여유비는 문화생활, 외식, 여행, 손주 용돈까지 포함한 가변비입니다. 은퇴 후에는 수입이 줄어드니 이 구분이 필수입니다. 예산 계획을 세울 때 최소 생계비는 무조건 확보할 수단을 마련하세요. 국민연금, 사적연금, 임대수입, 금융자산 인출계획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두 번째는 심리적 허무와 불안에 대한 대처 전략입니다. 많은 분들이 은퇴 후 공허하다고 호소해요. 특히 한국 남성들은 일에서 정체성을 찾았던 비율이 높습니다. 전문가 상담에서 자주 권하는 방법이 루틴 만들기예요. 은퇴했으니 이제 자유다 하고 모든 계획을 버리면 처음엔 좋지만 금방 지루하거나 불안해집니다. 반대로 하루 종일 빡빡하게 스케줄을 채우면 번아웃이 오죠. 그래서 권하는 게 느슨한 루틴입니다. 예를 들어 오전에는 산책이나 운동, 독서. 점심은 집밥이든 외식이든 기분 따라. 오후엔 낮잠, 동네 친구와 차 한잔, 손주 봐주기. 이렇게 시간표는 있지만 강제성 없는 일정이 이상적입니다. 실제로 은퇴자 커뮤니티 조사한 국노인인력개발원 자료에 따르면 규칙적인 생활습관을 가진 사람들의 우울감 지수가 20% 이상 낮게 나타났습니다. 세 번째로는 관계 관리예요. 혼자 놀기도 중요하지만 은퇴 후 관계가 단절되면 외로움이 커집니다. 전문가들이 권하는 건 세 개의 사회적 연결을 유지하라는 겁니다. 첫째, 가족이나 친지와의 정서적 연결. 손주 돌보기, 부부끼리 식사하기, 형제자매 만나기. 둘째, 친구나 동네 지인과의 사교적 연결. 동네 모임, 탁구장, 노인복지관 프로그램 참여 등. 셋째, 목적 있는 커뮤니티 연결. 봉사활동, 동호회, 교회 성당 사찰 활동. 사례로 보면 제 지인 중 한 분은 은퇴 후 매일 혼자 집에 있다가 우울증 진단을 받았어요. 병원에서 권유한 게 사회적 활동을 늘리라는 거였어요. 처음엔 꺼리더니 동네 경로당 바둑 모임부터 시작했는데 지금은 봉사활동까지 합니다. 표정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건강 관리도 구체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지금 좀 놀자 해도 결국 건강이 허락해야 가능한 일입니다. 은퇴 후 건강검진은 연 1회 이상 꼭 받으세요. 특히 60대 이후엔 근감소증 예방이 중요한데 전문가들은 주 23회 근력 운동을 권합니다. 쉬운 방법은 앉았다 일어서기 10회씩 3세트, 벽 짚고, 스쿼트, 가벼운 아령 운동. 이런 걸 매일 1020분이라도 꾸준히 하면 근육량 유지에 큰 도움이 됩니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조사에서 65세 이상 근력운동 실천율이 15%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를 30% 이상으로 올리면 낙상, 사고가 20% 이상 감소할 수 있다고 보고돼 있어요. 마지막으로 마음 챙김 이야기입니다. 은퇴 후에도 불안과 허무는 사라지지 않아요. 전문가들이 권하는 마음 관리법 몇 가지를 소개할게요. 하루에 5분이라도 눈을 감고 호흡 명상하기. 감사 일기 쓰기 오늘 좋았던 일 3가지. 감정 기록하기 불안, 우울한 감정을 그냥 적어보기. 심리학 연구에서도 은퇴자들의 우울증 예방에 자기 반성적 글쓰기가 효과적이라는 결과가 있어요. 결국 은퇴 후 그냥 논다는 건 단순한 게 아닙니다. 돈 관리, 루틴 설계, 관계 유지, 건강, 마음 챙김 이 5가지가 맞물려야 가능한 선택이에요. 전문가로서 권하는 건 무리하게 바쁘게 살라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한 계획을 세우라는 겁니다. 나는 은퇴 후 이렇게 살고 싶다를 구체적으로 그려보세요. 그 안에서 그냥 노는 삶도 충분히 가치 있고 잘 준비하면 가장 풍요로운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오늘부터라도요. 나는 노는 게 불안한가? 그럼 왜? 이렇게 솔직하게 묻고 내 삶의 은퇴 루틴을 설계해보세요. 그것이 여러분의 은퇴를 훨씬 부드럽고 즐겁게 만들어줄 거예요. 은퇴 후 그 끝이 아니다. 진짜 고난은 지금부터. 퇴사 후 맞이한 삶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편안하고 여유롭지 않습니다. 특히 50대에 퇴사하거나 은퇴하는 사람들은 이제 좀 쉬어야지 하는 마음이지만 현실은 예상보다 훨씬 더 냉혹하죠. 50대에 이르러 직장을 그만둔다면 경제적 부담, 정체성의 혼란, 건강의 문제 등 다양한 도전 과제가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아마 상상했던 은퇴 후의 여유로운 삶과는 다를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실 겁니다. 사례 1 경제적 압박, 상상보다 빨리 찾아온다. 우선 경제적인 문제가 가장 큰 부담이 됩니다. 50대에 퇴사한 김 씨는 오랜 시간 한 회사에 몸담았고 퇴직금도 꽤나 나왔지만 예상보다 빠르게 재정적인 문제가 찾아왔습니다. 그는 여유 자금을 잘 관리할 자신이 있었고 연금도 받기 시작할 시점이었지만 생각보다 더 많은 지출이 필요했습니다. 예를 들어 집 유지비나 예상치 못한 의료비는 상상 이상으로 나가고 있었습니다. 퇴직 후 이만하면 괜찮겠지 하고 느슨해진 관리가 재정 파탄을 불러올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데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김 씨는 결국 다시 일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50대에 적합한 일자리는 많지 않았고 찾더라도 수입이 직장 생활을 하던 때보다 훨씬 적었습니다. 이처럼 퇴직 후의 경제적 안정은 생각보다 훨씬 더 어려운 문제로 다가옵니다. 퇴직 후 경제적 대비책을 철저히 준비하지 않으면 은퇴가 오히려 고난의 시작이 될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례 2 정체성의 혼란, 내가 누구였더라? 퇴사 후 찾아오는 또 다른 큰 문제는 정체성의 혼란입니다. 한 회사에서 오랜 시간 몸담았던 이 씨는 퇴사 후 곧바로 자유를 만끽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직장을 그만두고 나니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지에 대한 깊은 고민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랫동안 그는 직장에서 성과를 내며 자신의 가치를 확인받아왔고 직장이 그의 정체성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는 하루하루 자신이 점점 쓸모없는 사람처럼 느껴졌고 이전에는 몰랐던 무기력함에 빠져들었습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방황하는 시간이 길어졌고 이 과정에서 스스로의 존재 의미를 찾기 위해 자기계발 서적을 읽고 상담을 받기도 했습니다. 직장에서의 역할이 자신의 큰 정체성을 차지하고 있었음을 은퇴 후에야 깨닫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기에 퇴사 전부터 자신의 삶에서 일회의 의미를 찾고 다양한 취미나 활동을 통해 삶의 활력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례 3. 건강 방심하면 큰일 난다. 은퇴 후 많은 사람들이 놓치기 쉬운 또 하나의 중요한 문제는 건강입니다. 박 씨는 퇴사 후 이제 좀 쉬면서 건강을 돌볼 수 있겠다고 생각했지만 퇴직과 동시에 운동량이 급격히 줄고 식습관도 불규칙해졌습니다. 직장 생활 동안 규칙적인 일정을 따라 운동도 하고 식사도 챙겼던 그는 퇴사 후 규칙이 사라지자 자연스레 나태해졌고 몸무게도 늘어났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건강 관리는 필수적입니다. 특히 50대 이후에는 근육량이 빠르게 감소하고 대사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규칙적인 운동과 균형 잡힌 식사가 매우 중요합니다. 박 씨는 결국 건강 문제로 병원 신세를 지게 되었고 그제서야 뒤늦게 건강 관리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퇴직 후에는 오히려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해 건강을 챙겨야 합니다. 규칙적인 운동과 식단 관리가 없으면 은퇴 후의 삶은 더욱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퇴사 후의 삶을 준비하는 지혜. 이처럼 퇴사 후의 삶은 단순히 일을 안 한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깊이 생각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경제적인 문제, 정체성의 혼란, 건강 문제 등 다양한 도전들이 찾아오지만 미리 준비하고 대비한다면 충분히 잘 극복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 대비. 은퇴 전에 재정 계획을 세우고 퇴직 후의 예상 지출을 꼼꼼히 계산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금 외에도 추가적인 수입원을 마련해 놓는다면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정체성 찾기. 퇴사 전에 직장 외의 활동이나 취미를 통해 자신만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외에도 내가 즐길 수 있는 일, 가치를 느낄 수 있는 활동을 준비해 둔다면 정체성 혼란을 덜 수 있습니다. 건강관리. 은퇴 후에도 꾸준한 운동과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젊을 때보다 더 많은 신경을 써야 하는 시기라는 것을 명심하고 규칙적인 생활을 유지해야 합니다. 50대 퇴사 후의 삶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준비가 부족하다면 그 시작은 고난이 될 수 있지만 잘 준비한다면 새로운 기회와 행복의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퇴사 후에도 삶은 계속됩니다. 중요한 것은 그 삶을 어떻게 준비하고 맞이할 것인가입니다. 퇴사 후의 삶이 많은 이들에게 어려운 도전으로 다가오는 것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앞서 이야기한 경제적 부담, 정체성의 혼란, 그리고 건강 문제는 퇴사자들이 직면하는 주요한 난관입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이 문제들을 더 깊이 살펴보고 전문가의 시각에서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지 제안해 보려 합니다. 은퇴 후에도 활력 넘치는 삶을 위해 필요한 지혜와 실질적인 조언을 통해 새로운 삶을 향한 방향을 잡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제적 준비. 예상 밖의 지출을 대비하라. 퇴사 후 가장 먼저 맞닥뜨리는 현실은 경제적 문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퇴직금을 받고 그동안 모아둔 자산이 있으니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예상치 못한 지출이 언제든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50대에 퇴사하는 경우 앞으로 살아갈 세월이 더 많기 때문에 재정적 준비가 더욱 중요하죠. 첫 번째 사례로 50대 후반에 퇴직한 박 씨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는 퇴직금과 그동안 모은 돈으로 적절한 투자와 저축을 계획했지만 생각보다 빨리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유는 바로 예기치 못한 건강 문제로 인해 갑작스러운 의료비가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박 씨는 퇴직 후 자유롭게 지내다가 몇 개월 만에 큰 수술을 받게 되었고 의료비는 물론 회복 기간 동안 추가적인 생활비가 많이 들었습니다. 이와 같은 사례는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습니다. 퇴직 전부터 건강보험과 의료비 대비책을 꼼꼼히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불어 퇴직 후에 어떤 지출이 발생할지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재정 계획은 예상보다 보수적으로 세우는 것이 현명합니다. 전문가들은 퇴직 후에도 일정한 수입원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연금 외에도 소액이라도 지속적으로 들어오는 수입이 있다면 경제적 스트레스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정체성 혼란. 내가 누구인가? 를 미리 고민하라. 두 번째로 중요한 문제는 바로 정체성의 혼란입니다. 직장인으로서의 삶을 오래 이어오면 직장이 자신의 정체성과 밀접하게 연결됩니다. 그러나 퇴직 후 더 이상 직장에서의 역할이 없어진다면 스스로가 쓸모없는 사람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는 많은 은퇴자들이 겪는 심리적 문제입니다. 이와 관련해 이 씨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는 30년 넘게 한 회사에서 일해왔고 나름의 성과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퇴직 후 몇 달간은 그동안 자신이 회사에서 이뤘던 일들이 이제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큰 공허함을 느꼈다고 합니다. 회사를 떠난 뒤 나는 누구지?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게 된 것이죠. 이러한 정체성 혼란은 은퇴 후 우울증이나 무기력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직장 밖에서 자신의 가치를 찾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전문가들은 은퇴 전에 다양한 취미나 활동을 통해 새로운 역할을 모색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합니다. 이를 통해 스스로의 정체성을 직장이 아닌 개인으로서 재정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꼭 거창한 것이 아니라 작은 취미나 자원봉사활동, 가족과의 관계 등에서 출발할 수 있습니다. 건강 문제 미리 대비하고 꾸준히 관리하라. 퇴사 후에 가장 중요하게 신경 써야 할 부분 중 하나는 건강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직장 생활에서 벗어나면 스트레스가 줄어들어 건강이 나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히려 운동량이 줄어들고 생활 패턴이 불규칙해지면서 건강이 더 나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근육량이 급격히 줄어들거나 만성질환이 악화되는 경우가 흔하죠. 이와 관련된 세 번째 사례로는 퇴직 후 운동을 소홀히 한 박 씨가 있습니다. 그는 젊었을 때는 직장에 다니며 자연스레 활동량이 많았고 매일 걸어 다니는 것만으로도 건강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퇴직 후에는 활동량이 줄어들면서 빠르게 체중이 늘고 혈압도 오르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는 퇴직 후 1년 만에 건강 문제로 병원에 가야 했고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했습니다. 이처럼 은퇴 후에는 오히려 더 건강을 챙겨야 합니다. 규칙적인 운동을 통해 근육을 유지하고 식습관을 철저히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문가들은 특히 50대 이후에는 운동이 곧 건강 유지의 핵심이라고 말합니다. 퇴직 후 시간적 여유가 생긴 만큼 이를 활용해 규칙적으로 운동할 수 있는 루틴을 만드는 것이 필요합니다. 더불어 균형 잡힌 식단을 유지하고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통해 자신의 건강 상태를 꼼꼼히 체크해야 합니다. 퇴사 후 삶을 준비하는 실질적인 방법들. 그렇다면 은퇴 후의 삶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앞서 살펴본 경제적 문제, 정체성, 혼란, 건강 문제 등을 미리 대비하고 적극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여기에 더해 몇 가지 실질적인 방법들을 제안해 보겠습니다. 재정적 플랜을 세우세요. 은퇴 후의 경제적 문제는 누구에게나 부담입니다. 퇴직금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추가적인 수입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에 대해 미리 계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액이라도 지속적으로 들어오는 수입을 마련해두면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식 투자나 부동산 수익 혹은 퇴직 후 가능한 소일거리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새로운 취미나 활동을 시작하세요. 퇴직 후 갑작스레 찾아오는 여유 시간을 어떻게 활용할지 미리 계획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취미나 봉사활동 혹은 새로운 배움의 기회를 통해 직장이 아닌 다른 영역에서 자신의 가치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정체성 혼란을 줄이고 은퇴 후에도 활기찬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세요. 은퇴 후에는 규칙적인 운동이 필수적입니다. 근육량이 줄어들고 대사 기능이 떨어지는 50대 이후에는 특히나 운동을 통해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 34회 이상의 규칙적인 운동과 균형 잡힌 식단을 통해 은퇴 후에도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습니다. 결론 퇴사는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 퇴사 후의 삶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러나 그 시작이 고난으로 이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와 계획이 필요합니다. 경제적 대비, 정체성의 재정립, 그리고 건강 관리까지 미리 준비한다면 은퇴 후에도 활력 넘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퇴사 후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지금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퇴직 후의 삶은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른 결과를 맞이할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은퇴 준비에 대해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한때 월 500만 원 이상 벌던 60대 스타 변호사가 은퇴 후 월 100만 원으로 생활하는 이야기는 단순한 충격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어요.
우리 모두 언젠가는 맞이할 은퇴, 그리고 그 후의 삶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고민하게 되는데요. 이 이야기를 통해 현실적인 대비책과 마음가짐을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 변호사 사례를 보면서 내가 은퇴하면 이 정도로 생활해야 하나? 라는 걱정을 해볼 수 있어요. 실제로 그는 젊은 시절 명성과 부를 쌓으며 호화로운 생활을 누렸지만 은퇴 후에는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고 필수적인 것들에 집중하는 삶을 선택했습니다. 그의 결정은 단순히 경제적 이유뿐만 아니라 진정한 행복이란 과거의 화려함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소중한 것들을 지키는 데 있다는 인식에서 비롯된 거예요. 예를 들어 첫 번째 사례로 한 60대 변호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젊었을 때 수많은 승소와 명성을 쌓으며 월 500만 원 이상의 수입을 자랑했지만 은퇴를 준비하며 내가 진정 원하는 삶은 무엇인가? 를 깊이 고민했어요. 결국 그는 고정 지출을 최소화하고 건강과 가족, 취미 생활에 투자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매달 100만 원의 수입으로도 충분히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죠. 두 번째 사례로는 오랜 시간 동안 성공한 직장인들이 모여 만든 작은 커뮤니티에서 나온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회원은 평생 화려한 커리어를 쌓았지만 은퇴를 앞두고 자산 관리와 생활비 절감을 철저히 준비했습니다. 은퇴 후 그는 고정 수입이 줄어든 대신 그동안 쌓아온 인간관계와 자기 개발 덕분에 정서적 안정과 만족을 찾을 수 있었어요. 이 사례는 단순히 돈이 많다고 행복한 것이 아니라 은퇴 후에도 본인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새롭게 도전하는 삶이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세 번째 사례는 중소기업의 CEO 출신 사례인데요. 그는 평생 사업을 운영하며 큰 수익을 올렸지만 은퇴 후에는 생활의 질을 유지하기 위해 불필요한 지출을 과감히 줄였습니다. 대신 그는 오랜 친구들과의 모임, 봉사활동, 그리고 자신이 열정을 느낄 수 있는 취미에 집중하면서 매일매일을 충실히 보내고 있습니다. 그 결과 은퇴 후에도 재정적인 불안보다는 오히려 삶의 여유와 만족을 크게 느낄 수 있었다고 해요. 이렇게 각기 다른 세 사례는 모두 은퇴 후의 삶에 대해 준비하고 적응하는 방식이 다를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공통점은 바로 나에게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깊은 고민과 그에 따른 생활 패턴의 변화였습니다. 은퇴를 맞이하면 과거의 높은 수입이나 명성 대신 실제 필요한 것들에 집중하게 되는데요. 그 과정에서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고 자신에게 맞는 생활 방식을 찾아가는 것이 핵심입니다. 우리 모두는 각자의 방식으로 인생의 다음 단계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화려했던 젊은 시절의 기억도 소중하지만 앞으로 다가올 새로운 삶의 방식과 가치에 대한 고민 역시 매우 중요해요. 은퇴 후에도 자신만의 행복을 찾기 위해 지금부터 조금씩 준비해보는 건 어떨까요? 작은 변화와 결심이 모여 앞으로의 삶을 한층 더 풍요롭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하지만 그 화려했던 겉모습 이면에 감춰진 어두운 진실은 사실 그저 허상에 불과했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자. 은퇴 후 겉으로는 평온해 보였던 그의 삶 이면에는 고요한 외로움과 한때 누리던 부와 명성의 무게에 눌린 고통스러운 현실이 자리하고 있었다. 예전의 화려한 로펌 대표 시절 그는 모든 이들의 시선을 한몸에 받으며 성공의 전당에 있었지만 은퇴 후 맞이한 현실은 잔혹했다. 한때 수많은 동료와 제자들이 그를 우러러봤던 날들이 있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의 곁은 점점 고요해졌고 그 자리에 남은 것은 차가운 공허함뿐이었다. 첫 번째 사례에서 그가 선택했던 간소한 생활은 단순한 경제적 절약의 결과가 아니었다. 젊은 시절 쌓은 부와 명성이 이제는 무너져 내리고 삶의 목표마저 잃어버린 채 방 안에 홀로 앉아 밤새도록 울곤 했다. 매달 100만 원에 제한된 수입은 더 이상 자유로운 선택의 기쁨이 아니라 오히려 과거의 영광과 현재의 비참한 현실을 대비시키는 냉혹한 대조였다. 고요한 집안 구석에 쌓인 서류들과 그가 한때 쏟아부었던 열정의 기록들이 이제는 무심한 먼지로 덮여버린 채 그의 마음 깊은 곳에 잔인한 상처로 남아 있었다. 두 번째 사례에서는 은퇴 후 자신을 재발견하려 했던 한 동료 변호사의 이야기가 있다. 그는 한때 화려한 커리어를 자랑하며 인생의 절정을 맛보았지만 은퇴 후 가족과의 소중한 관계마저 멀어져 갔다. 자녀들은 각자의 길을 찾아 멀리 떠나갔고 남은 그는 공허한 거실에서 혼자 먼지를 쓸며
시간을 보냈다. 사람들의 따뜻한 격려와 위로도 더 이상 그의 상처를 치유하지 못했다. 오히려 과거의 찬란했던 순간들이 되새겨지며 이제는 끝없는 후회와 슬픔만이 그의 가슴을 짓누르게 되었다. 세 번째 사례는 평생 동안 불꽃처럼 타오르던 열정이 서서히 꺼져버린 또 다른 인물의 이야기다. 그는 사업을 통해 높은 수익을 올리며 사회의 중심에서 빛났지만 은퇴 후 만난 현실은 전혀 예상치 못한 비극이었다. 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믿었던 그는 결국 인간관계와 정서적 연결마저 잃어버렸다. 은퇴 후 매일 반복되는 무미건조한 일상은 마치 과거의 화려한 연극이 막을 내린 후 남은 텅 빈 무대처럼 느껴졌다. 한때 번쩍이는 조명 아래 있었던 그가 이제는 어둠 속에서 홀로 몸을 웅크리고 지나간 영광을 애타게 그리워하며 매 순간을 견디지 못할 고통으로 바꾸어 갔다. 이처럼 은퇴 후의 삶은 단순히 경제적인 숫자로만 평가할 수 없는 그 자체로 한편의 비극적인 드라마와도 같다. 성공의 정점에 있었던 인물들이 은퇴를 맞이하며 겪게 되는 고독과 상실감, 그리고 그들이 안고 있는 내면의 상처들은 우리 모두에게 큰 경종을 울린다. 자극적인 소재와 같이 터져 나오는 충격적인 이야기들은 결국 우리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던진다. 돈과 명성, 그리고 화려했던 젊은 시절의 기억이 아무리 찬란했다 하더라도 은퇴 후에 찾아오는 현실의 냉혹함은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숙명이라는 것이다. 이 이야기를 듣고 나면 우리 역시 미래에 대비하여 단순한 부와 명성만을 쫓기보다는 진정으로 중요한 가치들 가족, 친구, 건강, 그리고 내면의 평화를 소중히 여겨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또한 성공의 반대편에는 언제나 예상치 못한 고독과 비참함이 숨어 있을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한때 성공의 상징이었던 인물들이 은퇴 후 마주한 고통스러운 현실은 우리 모두에게 지금 당장의 삶에 감사하며 살아가라는 냉정한 경고와도 같다. 결국 화려한 과거와는 달리 은퇴 후의 삶은 때로는 비참한 현실을 마주하게 될 수도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우리 각자가 미래에 맞설 준비를 하는 동안 단순한 경제적 성공을 넘어서 진정한 인간적인 관계와 마음의 평안을 추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되새겨보게 된다. 이 자극적인 이야기는 그 누구에게도 예외 없이 찾아올 수 있는 운명의 한 단면이며 우리 모두에게 깊은 반성과 깨달음을 안겨준다. 60세 교사, 은퇴 후 처음 떠난 라오스 비엔티안에서 인생을 찾다. 누구에게나 은퇴라는 단어는 낯설고 두렵습니다. 한평생 열심히 살아왔지만 정작 은퇴 후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구체적인 계획 없이 막연하게 꿈꾸기만 했죠. 저는 60세에 교사 생활을 마치고 퇴직했을 때 갑자기 커다란 공허감이 밀려왔습니다. 매일 아침 교실로 향하던 길이 없어진 후 막연한 두려움과 공허함이 밀려왔죠.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하던 중 인생에서 처음으로 자유롭게 여행을 떠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목적지는 바로 라오스의 수도 비엔티안이었습니다. 솔직히 해외여행 경험이 적었기에 불안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비엔티안은 초보 여행자들에게도 아주 친절한 곳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용기를 내서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저는 은퇴 후 삶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비엔티안에서 지낸 며칠 동안 저는 놀랍도록 느린 시간의 흐름을 경험했습니다. 바쁘게 달리던 삶에서 벗어나 라오스 특유의 여유로운 시간에 몸을 맡기자 이제껏 살아온 삶을 천천히 되돌아보게 되었죠. 그곳에서 저는 비로소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삶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은퇴 후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 라오스 비엔티안은 조용히 제게 말해줬습니다. 첫 번째 사례로 여행 중 만난 62세의 전직 공무원 부부가 있습니다. 그들은 한국에서 평생 열심히 일하며 자식들을 훌륭히 키웠지만 정작 자신들의 노후 준비는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라오스에서 현지인들의 소박하고 평화로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바랬던 행복이 여기에 있었구나라며 깨달음을 얻었다고 했습니다. 그 부부는 비엔티안에서 여유로운 생활을 경험한 후 한국에 돌아가서는 더 이상 노후 준비를 돈과 물질적인 것에만 얽매이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대신 적당한 소비와 소박한 행복 속에서 남은 인생을 즐기기로 결정한 것이죠. 두 번째 사례는 비엔티안에서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고 있는
58세의 전직 대기업 임원 이야기입니다. 그는 치열한 경쟁과 성과에 몰두하던 삶을 살다가 명예퇴직 후 허탈함과 우울감을 겪었습니다. 그때 무작정 떠난 라오스 여행에서 비엔티안이라는 작은 도시에 매료되어 아예 정착하기로 결심했다고 합니다. 지금은 현지에서 작은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며 다양한 여행자들과 소통하고 매일이 즐겁고 만족스럽다고 합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은퇴 후 삶은 두려운 게 아니라 다시 한번 꿈을 꾸게 만드는 인생 최고의 기회였다고요. 세 번째는 저 자신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비엔티안에서 아무 계획 없이 하루를 시작하며 천천히 걷고 현지 음식을 맛보고 이곳 사람들과 간단한 인사를 나누며 그들의 삶을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은퇴 후 인생에 필요한 건 거창한 목표나 많은 돈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진정한 여유와 작은 행복을 찾는 능력임을 알게 되었죠. 무엇보다 마음의 여유가 없다면 아무리 재정적으로 준비된 은퇴라도 결코 행복할 수 없다는 것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이 여행을 통해 저는 앞으로의 은퇴 생활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세 가지 핵심을 깨달았습니다. 첫째, 단순한 삶의 중요성입니다. 우리는 너무 많은 욕심과 소비에 갇혀 본질적인 행복을 잃어버리곤 합니다. 그러나 라오스 사람들의 소박한 일상을 보면서 진정한 행복은 많은 소유가 아니라 오히려 단순하고 소박한 삶 속에서 발견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둘째, 건강과 여유로운 시간이야말로 진짜 재산입니다. 비엔티안의 평화로운 길을 걷고 여유롭게 차를 마시며 보내는 시간 속에서 돈으로 살 수 없는 행복을 발견했습니다. 평생 바쁘게 달려온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바로 이런 시간입니다. 셋째, 새로운 도전과 용기가 삶을 풍요롭게 합니다. 은퇴 후 막연한 두려움을 극복하고 라오스로 향했던 결정이 제 인생 최고의 선택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환경과 낯선 문화 속에서 겪은 설렘과 작은 성취들이 은퇴 후의 삶을 더욱 활기차고 즐겁게 만들어준다는 것을 깨달았죠. 여러분도 지금 은퇴 후의 삶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잠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어디론가 훌쩍 떠나보는 건 어떨까요? 라오스 비엔티안은 조용히 여러분의 인생에 큰 울림을 줄 수 있는 아름다운 도시입니다. 인생 후반전, 지금이 바로 다시 행복을 시작할 때입니다. 은퇴 후 해외 장기 체류 또는 이민을 고려할 때 꼭 알아야 할 현실적인 준비사항. 은퇴 후 해외에서 살고 싶다는 꿈을 꾸는 분들이 많습니다. 조용하고 물가가 저렴한 나라에서 여유롭게 살고 싶은 마음 이해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준비해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단순히 한국보다 싸다는 이유만으로 결정하면 낭패를 볼 수도 있죠. 특히 라오스 비엔티안 같은 곳에서 은퇴 생활을 고려한다면 꼭 체크해야 할 중요한 요소들을 정리해 봤습니다. 1. 재정적인 준비 예산 계획, 생활비 비교, 연금 활용법. 해외에서 은퇴 후 안정적으로 살기 위해선 생활비와 수입원을 철저히 계획해야 합니다. 생활비 비교. 비엔티안의 평균 월 생활비는 100만 150만 원 정도로 한국보다 저렴하지만 생활 수준에 따라 다릅니다. 집세는 원룸 기준 30만 50만 원, 아파트는 70만 원 이상. 외식비, 교통비는 저렴한 편이지만 한국 식품은 수입품이라 가격이 높습니다. 연금 활용법. 국민연금, 퇴직연금 등을 해외에서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해외 송금 시 환율과 수수료를 고려해 정기적인 생활비 흐름을 만들어야 합니다. 비상자금 확보. 예상치 못한 의료비나 귀국 비용을 대비해 최소 12년치 생활비는 비상금으로 마련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2. 건강과 의료 시스템 해외 의료보험, 현지 의료시설 확인. 건강은 은퇴 후 삶의 질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라오스는 의료 시스템이 한국만큼 발전하지 않았기에 대비가 필요합니다. 현지 의료시설. 비엔티안 내 일부 국제병원 마오솥 병원 등은 외국인 진료가 가능하지만 수준은 한국보다 떨어집니다. 중대한 질병 치료는 태국 방콕이나 베트남 호찌민으로 가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의료보험 및 대비책. 라오스에는 한국처럼 국민건강보험이 없기 때문에 해외 장기 체류자를 위한 의료보험 글로벌 헬스케어 플랜을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간단한 치료는 비엔티안에서 해결할 수 있지만 응급 상황 시 귀국할 비용도 고려해야 합니다.
3. 거주 환경 및 치안. 비엔티안의 실제 생활 환경, 거주 지역 추천. 비엔티안의 거주 환경. 도심 시내 중심가은 생활 편의성이 높지만 렌트비가 비쌉니다. 외곽 지역 왓다이, 동독 지역 등은 조용하고 저렴하지만 교통이 불편할 수 있습니다. 한인타운이 형성된 지역을 선택하면 초반 정착이 용이할 수 있습니다. 치안 문제. 라오스는 비교적 안전한 나라지만 절도 및 소매치기 사건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혼자 다닐 때는 밤늦게 외출을 삼가고 귀중품을 소지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4. 비자 및 체류 규정. 라오스 장기 체류 방법, 비자 갱신 절차. 라오스에서 장기 체류를 하려면 반드시 비자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무비자로는 30일 체류 가능하지만 그 이후에는 연장하거나 다른 비자를 취득해야 합니다. 비자 종류 및 연장 방법. 관광 비자 30일 체류 가능하며 추가 연장 가능 최대 3개월까지. 비즈니스 비자 한 달 체류 후 연장 가능. 사업 또는 투자 필요. 퇴직자 비자는 아직 없지만 태국과 같이 장기 체류 비자 시스템이 바뀔 가능성이 있습니다. 비자 런비자 갱신. 출국 후 재입국을 통해 태국 등 인근 국가를 방문하고 다시 입국하는 방법도 있음. 장기 체류를 위한 팁. 한국에서 장기 체류 계획이 있다면 초반에는 여러 비자를 비교해보고 어떤 방법이 가장 적절한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지에서 거주하며 추가적인 비자 규정을 확인하고 전문가임인 변호사 등과 상담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결론. 라오스 비엔티안은 은퇴 후 여유로운 생활을 즐기기에 매력적인 곳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저렴하다는 이유만으로 무작정 떠나기보다는 철저한 준비와 현실적인 계획이 필요합니다. 재정, 건강, 거주 환경, 비자 문제까지 미리 점검하고 대비한다면 더욱 안정적이고 행복한 은퇴 생활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은퇴 후 해외 생활 제대로 준비해서 후회 없는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